사라졌죠. 사라진 그 코프로세서가 다시 이름이 여기 붙어요. 그러니까 근데 잘하네. 개념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CPU의 연산을 보조하는 네. 코프로세서, 네, 맞아요. GPU가. 그래서 개발자를 위해서 CPU의 연산을 보조하는 장치다라는 개념으로 코프로세서는 이름을 붙여서 개발 패키지를 다 해서 판매하는데 처음엔 괜찮았어. 아, 처음엔 괜찮았나? 스타트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스타트부터 점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지. 판매량이나 반응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안녕하세요. K벤치 최재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자나무입니다. 오늘은 요즘 PC에서 가장 비싼 부품이죠. 그래픽카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요즘 가장 네, 핫한. 네, 그렇죠. 요즘 구하기 힘든. 네, 구하기 엄청 힘들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제조사가 이제 엔비디아 있고 AMD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 또 다른 업체 하나가 조금 이렇게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인텔. 네, 그렇죠. 바로 인텔이죠. 이게 인텔이 요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기대가 되게 많아요. 이 3파전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이제 엔비디아나 AMD만이 아닌 이제 인텔이 들어가면서 이제 3파전 뭐 예를 들어 뭐 삼국지처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기대가 많은데 이 인텔 그래픽 카드가 히스토리가 조금 있어요. 그렇죠, 있죠. 요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감독사님이 아시는 얘기하고 이제 앞으로 올해 기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나눠볼까 해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네. 이 인텔이 그래픽카드 시장 진출 이야기가 벌써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 네 번째로 알고 있어요. 네 번째예요. 네, 네 번째인가요? 네. 네, 그래서 뭐 사수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사수 같은데.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인텔에게 이게 그래픽카드가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정리해서 네, 네. 썸 타는 관계? 아니면 뭐 다른 말로 계륵? 아,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계륵 아니면 썸 타는 관계. 아, 그러니까 참 뭐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지금까지 인텔의 그래픽카드 역사를 쭉 훑어보면 네네. 그러니까 참 인텔이 참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 삽질의 반복이 네. 지금까지 인텔이 그래픽카드를 여러 번 시도하다가 닫았다가 다시 시도했다가 또 포기했다가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지금까지 상황이 인텔이 입장에서 볼 때 별로 좋지 않았다.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는 거죠. 아, 그렇긴 한가요? 그게 이제 변수인 거죠. 지금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인텔이. 이거는 사활을 건다, 여기에. 아, 네. 아예 사활을 걸어서 그러니까 이번 한번- 네 번째 시도지만 기존 세 번과 지금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생각난 게 되게 어렸을 때 그래픽카드가 있긴 있었어요. 인텔 그래픽카드가 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적인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러면 인텔의 최초 그래픽카드는 언제였나요? 1998년. 98년이요? 네. 1998년에 제가 20대 저는 초반이었으니까 초등학교 이제 끝날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20대 초반에 한창 PC를 많이 다루던 시절에 네. 이제 나온 그래픽카드가 인텔의 i740. 아, 맞아요. 네.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이건 많은 분들이 아세요. 네. 왜 많은 분들이 아시냐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아, 많이 팔렸으니까 많이 보이니까 기억도 나는 거겠죠? 이거 쓰신 분들 되게 많아. 아.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나 우리 기자님 나이 한 30대 후반이나 30대 중반까지는 네네네. 이거 쓰신 분들 되게 많아요. 특히 국내에서. 아, 근데 이거를 좀 자료를 찾아보면 네. 위키피디아에 뭐라고 나오냐면 별로 안 팔렸다. 뭐 아니면 뭐 인텔이 금방 닫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국내에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같이 주변에 그 당시에 팔리던 그래픽카드 뭐 딴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이제 그 740만 얘기하시면 잘 모르니까 네. 그 비교 제품을 같이 네, 그쵸. 얘기해주면 네, 이제 좀 네. 쉽게 그 이해하실 수 당시에 있겠죠. 어떤 그래픽카드가 좀 유명했는지. 당시에 이제 가장 많이 팔린 그래픽 카드가 역시 엔비디아의 리바 TNT. 전 투 썼었어요. 그 유명한 네. 리바 원이죠, TNT. 원이죠. 네, 리바 네. TNT 1. 네. 그 다음에 랜디션 베리떼. 전 처음 들어보고. 네, 랜디션 베리떼 2200.
모르겠네. 네, 렌디션 베리 때가 2200이 있고 1100이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요 제품이 있었고 ATI가 없었어요. 그래픽 카드가 당시에는 3D 그래픽 카드가 없었어요. ATI는 당시에 레이지, 2D 레이지 네네네.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매트럭스 밀리니엄. 메트록스도 저도 조금 네. 썼던 것 같긴 한데. 매트럭스 밀리니엄이 있었는데 이게 밀리니엄 이전 제품인지 이후 제품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매트럭스 밀리니엄이라고 생각하시면 대략 맞아요. 그 다음에 3D FX 부두. 이게 제일 유명하지 않아요? 네. 이제 게이밍용으로 가장 유명한 게 3D FX 부두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S3 버지. 이건 좀 생소한데. 저도 이거 썼어요. 저 돈 없을 때는 이거. 제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성능이 제일 낮은 게 S3 버지. 그러니까 성능이 제일 낮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트록스 밀리니엄은 요거는 이제 그래픽 하시는 분들. 작업용. 2D 그래픽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셨고, 게이밍용으로는 거의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예외고, 메인스트림에 해당하는 제품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리바 TNT, 그 다음에 렌디션 베리테 2200. 개인적으로는 전 베리테파예요. 아마 이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그 베리테파와 당시 컴퓨터 좀 쓰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와 ATI가 나뉘는 것처럼 네. 당시에도 이제 엔비디아와 렌디션파로 나뉘었기 때문에 저는 렌디션파였어요. 엔비디아 안 썼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740이 요 사이에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메인스트림과 그 S3 버지 엔트리 레벨의 사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성능상 메인스트림 제품보다는 한 템포 늦은 예, 그런 제품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좀 가격이 쌌을까요? 싸니까. 어느 정도로 쌌냐면 저는 기억하는데 한 7만 원? 싸네요. 당시에 요즘은 상상도 당시에도 그 7만 원이면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었죠? 싼 가격은 아니지.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98년도에.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그쵸. 근데 당시에 7만 원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리바 TNT는 렌디션 베리 때가 네. 20만 원 초반대였어요. 그러니까 22만 원, 25만 원 막 이랬었거든요. 그다음에 뭐 그거 생각하면. 나중에 MX 왜 리바 TNT에서 나중에 MX 계열로 그쵸, 넘어가면 이 MX 200, MX 400 막 이런 거 넘어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막 넘어가죠. 10만 원대가 그때 나오던 시절이었는데 얘는 막 7만 원 그러니까 안정화됐을 때 가격이 네네네. 안정화됐을 때 7만 원 막 이랬고 처음에 나올 땐 비쌌어. 처음에 나올 때는 막 18만 원 막 이렇게 나왔었어요. 얘도. 그다가 가격이 어느 순간 점점 떨어지더니 7만 원까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립집에서 미친 듯이 사용하기 시작했어. 이 제품을. 네. 왜냐하면 일단 3D 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버워치는 되는 거야. 네, 오버워치 문제없이 배틀그라운드도 약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친 듯이 그거 꼽아서 조립집에서 많이 썼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평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후속작이 왜 없다고 나오죠? 저는 검색을 해봤는데. 후속작이 있긴 있어요. 있어요? 있긴 있어요. i752라고. 못 들어봤는데. 제품은 안 나왔어. 그래요? 제품은 안 나왔어요. 제품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퍼 찾아봐도. 타입에서 종료됐어요. 그냥 서류상으로 안 나오고, 존재한 건가? 안 나오고 프로토타입은 있을 거예요 아마 제품이. 근데 제품은 출시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왜 출시가 안 됐냐 이제 그게 키포인트겠지 아마.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첫 성공이기도 하면서도 실패였네요. 그러니까 인텔 입장에서는 실패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 많이 팔렸잖아. 많이 특히 국내에서는 네. 제가 많이 팔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많이 팔린 건 둘째 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인텔이 내놓은 가격이 막 22만 원, 23만 원이 메인스트리였으면 18만 원, 19만 원 이렇게 내놨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 가격을 원한 거지. 그러잖아. 네, 그 그렇겠죠. 가격을 원했잖아요. 네. 근데 그 가격이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후려쳐. 가격을 내려야겠죠. 네. 그래서 내린 게 7만 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수익이 안 나는 거지. 만드는데 수익은 안 나니까. 만들었는데 수익이 안 나니까. 근데 7만 원이면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소비자 입장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7만 원짜리도 네. 많이 팔면 좋은 거니까. 근데 인텔이 당시에 그 CPU를 얼마에 팔았냐가 키포인트잖아요. 그렇죠. 인텔이 당시에 팔았을 CPU를 테니까. 7만 원보다 비싸게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상식적이잖아. 네. 지금도 7만 원짜리 CPU면은 엔트리 레벨, 그렇죠. 셀러론, 막 네. 그 펜티엄 이런 거 네. 가격이잖아요. 당시에도 저가형 CPU가 7만 원이었으니까. 근데 저가형 CPU 같은 급을 늘리려고
그래픽 카드를 만들었단 말이지 인텔이. 네. 그 이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왜 가격이 낮아졌냐? 왜 18만 원에 안 팔렸냐가 키포인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 성능이 떨어졌어. 아, 당연히 그렇죠. 그 고성 그 메인스트림 제품보다는 성능이 떨어졌고,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게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생적인 기술적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능이 원하는 대로 안 나왔고 인텔이. 그래서 성능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니까 가격을 살짝 낮춰서 내놓긴 했는데 반응이 없는 거지. 아, 그래서 가격을 확 내리니까 네. 그때서야 팔리기 시작한 거죠. 아마 이제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6개월 뒤에 단종됐다라고 나오는데, 네.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거 같아. 인텔이 실제로 6개월 내에 단종을 했는데 인텔이 가격을 후려친 물건을 다 땡겨왔을 것 같아. 땡겨왔을 거야. 이게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이유가 감자나무님 피셜. 제 피셜로 그냥 다 단종시키고 빨리 빼야 되니까 해외에서 안 팔리니까 싹 참고 다 있던 거 그냥 이렇게. 해서 한국에다 그냥 다 던진 게 아닐까.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차고 넘쳤거든.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위키피디아에 6개월 만에 단종이다 그러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팔렸는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아, 덤핑 쳤구나. 그러니까 많이 팔렸고, 그 7만 원에 그 우리나라 땡큐 그러고 그때 당시 많이 썼으니까. 네. 고성능 시장 진입에 실패한 거죠. 게이밍 시장이라고 봐도 게이밍, 될까요? 이게 지금으로 보면 게이밍 시장이죠. 네. 그러니까 그 시장 진입에 실패한 거지. 어, 그러니까 752가 준비됐다가, 아, 이게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갈 거냐 말 거냐. 더 이제 앞으로 더 갈 거냐. 이거를 계속 할 거냐 말 거냐에 고민이 쌓이는데, GPU 사업 자체를 GPU 사업 자체. 아, 근데 인텔이 당시에는 접자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와서 보면 패착이지. 그쵸. 어떻게든 끌고 갔으면은 좀 갔어야죠. 지금 와서 달라졌을 보는 것 같아요. 거니까. 네, 네. 근데 그때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 이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편해요.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네네. GPU 시장은 CPU 시장보다 작아요. 전체 PC 숫자는 메인보드 숫자로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곧 그건 CPU 숫자죠. 네. 근데 그래픽 카드가 안 꼽히는 PC가 있잖아. 그러면은 뭐 내장 그래픽 말씀하시는 건 아닐 거고. 내장 그래픽. 아, 그래요? 내장 그래픽을 쓰는 PC가 있으면 그래픽 카드를 안 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외장 GPU 숫자가 당연히 적죠. 아, 그렇죠. 그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외장 GPU는 외장 그래픽 카드는 숫자가 적어. 시장이 작은 거지. CPU에 비교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CPU는 10,000개 팔리면 GPU는 5,000개 팔리는 구조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좀 달라요. 그렇죠. 지금은 서버나 네. AI나 이쪽에서 쓰기 때문에 지금 다르지만 그거 빼고 PC만 한정해서 보자고. PC만 한정해서 보면 CPU가 10,000개 팔리면 GPU는 5,000개 팔리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시장이 작잖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10,000개 팔리는 시장에서 이미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5,000개 팔리는 시장에 뛰어든다는 거잖아. 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비전이 없는 네, 거죠. 그렇죠. 인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GPU가 5,000개에서 10,000개로, 10,000개에서 20,000개로 판매 개수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얘가 쓸데가 없는 거야. 당시에는. 그렇죠. GPU를 어디다 많이 쓰죠? PC에서? PC에서 일단 뭐 게임에서 많이 쓰고. 당시에도 게임할 때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오로지 게임이잖아. 네. 그러니까 게이밍 시장에 내가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결국에는 안 들어가겠다고 결정을 한 거네요. 안 할래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당시에 740을 내놓고 포기한 거죠. 그래서 드랍하고 어떻게 진행됐냐면 752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이 752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야. 아, 그래요?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얘가 어떻게 부활하냐면 나중에 인텔이 새로운 CPU나 그걸 계속 내놓을 때 네. 아마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메인보드에 내장 그래픽 코어가 들어가요. 네, 어느 순간에. 네, 맞아요. 그 코어가 752예요. 뭐 사우스 코어, 뭐 노스 코어 뭐 이런 식으로 나눠졌을 때 막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메인보드에는 사우스 브릿지가 노스 브릿지가 있는데 네, 네. 지금은 하나지만 옛날에는 노스 브릿지가 있고 사우스 브릿지가 칩이 네, 두 네. 개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사우스 브릿지에는 IO 칩이 있고 네. 노스 브릿지에는 그래픽 코어가 있었어. 네. 그 다음에 메모리 컨트롤러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CPU랑 통신하는 기본적 구조가 있는 그 메모리 컨트롤러 MCH라고 부르는 여기에 그래픽 코어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CPU 코어에 들어가 있는 거, 그게 보드에. 당시에는 보드에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보드에 그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칩이 있고 안 들어가 있는 칩이 있고 내가 골라서 사는 거죠, 메인보드를. 지금 CPU 내장 그래픽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골라서 사듯이. 네. 당시에는 메인보드를 메인보드에서 내장 그래픽 있냐 없냐 판단을 하는. 네, 당시에는 메인보드를 내장 그래픽이 있는 메인보드, 없는 메인보드를 골라서 샀다고. 그 내장 그래픽 코어에 들어간 칩이 i752가 들어가요. 최초로. 그 다음에 얘가 발전해서 우리가 이제 아는 HD 그래픽스, 네. 인텔 HD 네네네. 그래픽스, 그 내장 그래픽 네네. 코어. 그다가 얘가 림필드 이후에 메인보드에서 빠져서 CPU로 옮겨오죠. 그래서 메인보드에서 빼고 CPU에 들어가고, 그럼 메인보드에 비어 있잖아, 안에. 네. 그건 비어 있으면 뭐해? 그러니까 사우스 브릿지 코어가 글로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바뀌는 거구나. 그리고 사우스 브릿지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졌죠. 그리고서 그때부터 원칩이 되는 거예요. 메인보드가. 그게 림필드 이후. i740에 계속 개발한 그 제품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내장 그래픽, 지금의 인텔 내장 그래픽 코어로 발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건 아니지. 네. 그러니까 개발 방향을 틀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외장 그래픽 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팔겠다가 아니라 내장 그래픽 코어로 전환해서 메인보드에 넣고 CPU에 넣겠다. 네. 로 전환한 최초의 그래픽 카드가 i740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래픽 카드 얘기 좀 해봤는데 두 번째 그래픽 카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 두 번째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두 번째 시도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두 번째 네, 시도죠. 두 번째 정확하게 시도죠. 얘기해서. 네. 이 첫 번째 시도는 뭐 저도 740 정도는 기억은 나고 하는데 이 두 번째 시도는 아예 기억이 없거든요. 이건 모르세요. 이거는 다른 많은 분들이 모르는 아시는 것 분 같은데. 거의 없어요. 이거는 제수, 네, 인텔의 재수 라라비, 모르겠는데요. 라라비라는 프로젝트. 이거는 프로젝트 단계에서 부러졌어요. 이게 언제쯤이에요? 이게 2008년. 2008년도. 부러진 게 2010년. 꼭 생각보다 10년 정도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2008년에 개발을 들어가서 네. 개발 프로젝트가 생겨서 진행을 했다가 취소라고 판정한 게 2010년이에요. 이게 그럼 어떤 방식의 그 그래픽 카드였나요? 이 당시에 지금의 엔비디아나 AMD가 만드는 일반적인 GPU 구조가 아니라 CPU 구조를 가져다가 만들었어요. 좀 특이하네요. 네, 그러니까 CPU 구조를 가져다가 X86을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GPU는 아주 작은 그 프로세스가 병렬로 쫙 연결되어 있는 구조. 그래서 병렬 프로세싱이라고 하잖아요. GPU는 그런 구조고 CPU는 하나가 머리가 되게 두뇌가 되게 뛰어난 코어인 거예요. CPU는. 그러니까 구조가 달라. 근데 인텔이 이 그래픽 카드를 만들 때 엔비디아나 AMD가 만든 병렬 프로세싱 구조를 채택하지 않고 X86을 가져다가 만들었어요. 좀 특이하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뭔가 비싸질 것 같고 뭐 그렇게 성능이 잘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취소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취소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게. CPU가 그 좋은 애들을 갖다 써야 되는 거 자체가 비쌀 것 같고요. 이제 P540 코어라고 하는데 그 코어를 가져다가 병렬을 여러 개를 붙인 게 아니고 조금씩만 붙인 거예요. 일반 GPU에 그러니까 중간에서 들어가는 타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적절한 성능의 그 CPU를 적절한 성능으로 병렬 연결해서 그 중간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한 거지. 적당한 코어에 적당한 숫자로. 그러니까 이제 X86 구조에서 기본 코어 그 성능은 조금 떨어진 기본 코어를 가져다가 숫자를 좀 더 늘려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될 리가 없지.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X86 코어를 기본으로 만들었고 네. 타겟팅은 이제 게이밍 시장과 당시에도 GPGPU 시장이 있었으니까 초기이었죠. 네. GPGPU 시장 동시에 타겟팅해서 X86 코어를 기준으로 X86 코어를 기반으로 한 이제 그래픽 카드, 그래픽 코어, GPU를 만들려고 한 건데 왜 취소했는지는 몰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없어. 근데 왜 취소했겠어요? 성능이 안 나오니까. 성능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게 아까 2008년에서 시작해서 2010년까지 이어졌다 그랬잖아요. 2년을 했는데 프로젝트 목표 성과가 안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서 판단을 하는 거지. 갈 거냐 말 거냐. 좀 아까랑 똑같네.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똑같은 입장이 견지되는 거예요. 여기 GPU 시장은 너무 작아. 여전히 네. 당시에도 2008년, 2010년에도 PC보다는, 그러니까 CPU보다는, 그러니까 야, 이거를 2년을 때려 박았는데 이걸 더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다가 야, 접어. 그래서 접은 거죠. 또 접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출발이 틀린 거지. X86 코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CPU 코어를 가져다가 적당하게 그 중간선에서 타입에서 만들겠다라는 시도 자체가 안 된다는 거를 이미 증명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잘 취소한 거죠. 그러면 이제 재수 실패. 재수 실패. 이제 삼수를 가볼까요? 세 번째 시도는 언제였고 어떻게 했나요? 세 번째가 이거는 제품이 좀 나왔어요. 나왔어요? 제품 출시했어요. 쓰는 데도 많았나요? 우리 보스나라에도 기사 있어. 아, 그래요? 기사도 있고 네. 이거는 제품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럼 조금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여러 세대가 나왔어. 시장이 조금 진입은 했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 세대 출시하고 접은 네. 게 아니고 네. 아까 740도 그렇고 740은 한 세대 출시하고 말았죠. 라라비는 아예 프로젝트한 게 취소됐잖아요. 얘는 출시하고 다음 세대도 나오고 다음 세대도 나오고 다음 세대도 나왔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모르죠? 모르죠. 네. 왜냐하면 이거는 그래픽 카드용이 아니야. 일반 그 컨슈머용이 아니에요? 컨슈머용이 아니에요. 컨슈머용이 어디에 아니고 쓰죠, 그러면? 이거는 GPGPU. 좀 아까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한 그 GPGPU. 그러니까 아까 상황이 좀 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처음에 PC 시장 처음 진출할 때 GPU는 굉장히 시장이 작았거든. 네. 근데 2008년을 기점으로 점점 엔비디아가 GPGPU를 들고 나오면서부터 네네. 병렬 프로세싱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쪽 소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조금 좋아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막 뭘 들고 나오고. 그러니까 인텔도 저거 될 것 같은데 라고 보는 게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시도한 게 이 제품이에요. 이름이 이쪽 뭐예요? 시장을 타겟으로. 요게 제온파이. 재온이라는 이름이 여기도 들어갔네요. 이름만 딱, 제가 이름을 왜 늦게 얘기하는지 이제 아시죠? 이름만 들으면, 일반용이 아니구나. 그렇죠.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름을 조금 질질 끌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일단은 서버용 GPGPU예요. 병렬 프로세싱을 위해서. 일반 컨슈머용이 아니고. 근데 서버용. 아까 라라비 얘기하면서 네. 제가 라라비 이걸 GPGPU와 게이밍을 동시에 타겟팅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인텔이 깨달은 거지. 게이밍은 아니다. 게이밍은 아니고. 근데 이쪽 시장은 커진다. 서버 근데 이쪽 시장을 커진다.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라라비 프로젝트를 다시 끌고 나와. 이걸 기반으로 다시 만들어요. 그러니까 안 돼. 아까 제가 라라비가 출발부터 틀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어떻게 되겠어? 2013년에서 2017년까지예요. 이거 얼마 안 돼요. 진짜 근래네요. 근래예요. 우리도 다 일하고 있을 네. 때니까. 이쪽 시장을 타겟팅해서 나온 제품인데 이쪽 시장을 타겟팅해서 하려면은 제품도 필요하지만 플랫폼이 필요해. 서버니까. 그러니까 그 개발 플랫폼. 개발 플랫폼.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쿠다를 같이 들고 나오잖아요. 네네. 쿠다에 쿼드로에 지금 테슬라에서 이름이 바뀐 데이터 센터 GPU랑 예. 그러니까 개발 프로그램과 개발 패키지.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그 개발자가 할 수 있는 이 그 프로그래밍 네네네. 그 개발 키트. 개발 킷. 개발 키트. 그다음에 이 그 GPU 하드웨어. 이걸 같이 묶어서 판다고. 네. 인텔이 이런 거 잘하잖아. 그러니까 개발 키트도 만들어. 그리고 개발 키트에 GPU에 뭐 해가 세트로 만든 거예요. 인텔 셋이네요. 인텔 세트. 그래서 개발자를 위한 네. GPGPU. 근데 이게 엔비디아는 GPGPU라고 얘기했어요. 인텔은 GPGPU라고 얘기를 안 했어. 그럼 뭘로 얘기했네? 코어 프로세서. 진짜 많이 들어본 건데. 무슨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옛날에 8086 시절에 네. 코어 프로세서라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8086인 CPU, 8088이 코어 프로세서. 네네. 80286, 80287, 네네, 맞아요. 386, 387, 그쵸. 486, 487. 네네, 맞아요. 코어 프로세서가 당시에는 부동산 수점 연산 프로세서. 근데 이게 펜티엄 F 하나를 합쳐져요. 합쳐지면 사라졌죠. 사라진 그 코어 프로세서가 다시 이름이 여기 붙어요. 그러니까 재활용 근데 잘하네. 개념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CPU의 연산을 보조하는 네. 코어 프로세서. 네, 맞아요. 그래서 GPU가. 그래서
개발자를 위해서 CPU의 연산을 보조하는 장치다라는 개념으로 코프로세서라는 이름을 붙여서 개발 패키지를 다 해서 판매하는데 처음엔 괜찮았어. 처음엔 괜찮았나? 스타트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스타트부터 점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지. 판매량이나 반응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개발 속도가 너무 빨랐어. 엔비디아가. 그 혹시 생각해 보면 엔비디아가 한창 그 발열로 한창 욕을 먹다가 한 방에 그 역전한 그거 혹시 생각나요? 글쎄요, 기억이 안 나는데. 케플러. 맞아요. 케플러. 6000 시리즈, 네, 600 시리즈. 600 시리즈. 지포스 600 시리즈. 네, 맞아요. 케플러. 케플러가 2012년인가 그래요. 맞아요. 그죠? 그쵸. 타이밍이 요 타이밍이잖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케플러 이후에 GPU, 엔비디아 GPU가 성능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맥스웰 막. 네, 맞아요. 그죠? 900번대 이거. 600, 700, 800, 900, 네. 그 다음에 1000. 이 당시가 요 시기거든. 그쵸,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엔비디아 GPU 성능이 미친 듯이 올라가던 시절. 네. 그 이전에는 엔비디아가 이걸 굉장히 많이 먹었죠. 200, 300, 400번대. ATI, AMD 밀리고 막 그랬던 거 네.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때 막 발열 엄청 네. 심하고 막 그래서 뭐 되게 욕을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600 시리즈 때부터 엔비디아가 그걸 깼죠. 네. 요 타이밍이 그때잖아.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성능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못 따라가는 거지. 인텔이 인텔이. 그 일반 게이밍 시장도 못 따라갔는데 이제 GPU 시장에서도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른데 이걸 가지고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 제 생각에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이미 선점했어 이 GPU 세트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버나 개발자나 뭐 AI나 뭐 연산 프로세싱을 많이 쓰는 이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분들이 어떤 그 프로그래밍과 이 GPU를 세트로 쓰는 거잖아. 개발 키트와 그렇죠. 함께. 근데 개발 키트에 이미 엔비디아까지 적응을 했단 말이야. 소프트웨어 같은 거에 적응하기가 근데 어려워지기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텔로 바꾸면 또 아예 달라지는 새로 시작하는 거나 그냥 마찬가지. 경쟁이 힘든 거지. 이래서 먼저 선점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일단은 제온파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세대에서 2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에 넘어오면서 쭉 그 뭐라 그러지?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엔비디아 제품이 성능 개선이 더딘 거죠. 거기다가 이미 GPU 개발 키트나 이런 개발 프로그래밍 환경이라고 우리 개발 흔히 얘기하는 환경이라고 얘기하죠. 개발 환경에서 엔비디아가 이미 선점해 버렸고 그다음에 개발 환경 자체도 별로 좋지도 않았어요. 왜 그걸 얘기하냐면 엔비디아는 쿠다 얘기하잖아요. 네. 쿠다 네. 개발 환경이 네. 인텔이 얘기한 거는 뭔 줄 알아요? 글쎄요. 오픈CL 많이 들어보긴 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그러니까 인텔은 오픈CL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픈CL하고 쿠다하고 지금 그 이런 어떤 병렬 연산 프로세싱 구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죠? 지금 쿠다 많이 쓰죠. 다 쿠다 쓰잖아요. 쿠다 쓰죠. 다 쿠다잖아요. 네. 인텔은 오픈CL을 들고 나왔거든. 그래서 그 자체가 경쟁력 별도 없었고 네. 성능도 못 따라가고 개발 환경도 이미 엔비디아 위주로 조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4년 가까이 여러 세대를 내 제품을 내가면서 해봐도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포기. 그래서 2017년에 단종됐어요. 더 이상 안 나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없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첫 번째 빼고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는 첫 번째라고 볼 수도 있겠네. 첫 번째가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네.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는 인텔 내장 그래픽 코어의 네. 거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진짜 남은 거는 내장 그래픽밖에 없는 거네. 남은 게 내장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지금까지 인텔의 그래픽카드 진출 시도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와 내장 그래픽에 집중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인텔은 GPU를 게이밍 시장으로만 판단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 시장에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내에서 승부를 보는 게 더 맞겠다고 판단을 한 거지,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그 i740 기본 코어를 가지고 걔를 계속 개선해서 네. 메인보드에 넣고 그 CPU에 넣음으로써 그래픽 카드를 쓸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게이밍을 할 필요가 없는 네. 사람들은 이 정도로도 만족한다라고
하고 그쪽을 공략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성공했죠. 전략은 하죠. 성공했어요. 그 성공했다가 실제로 GPU 점유율이 50%가 넘어요, 엔비디아가. 아니, 인텔이. 아, 맞아. 내장 그래픽만으로. 내장 그래픽만으로도 전체 GPU 시장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인텔의 점유율은 50%가 넘어요. 왜냐하면 내장 그래픽 그 숫자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네. 공짜로 넣어주니까. 공짜로 넣어주니까.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만 쓰는 PC가 그만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대신에 이거를 엔비디아가 GPU를 게이밍용으로만 봤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GPU 가속, 그러니까 3D 가속을 제외한 다른 기능은 네. 굉장히 빠방하게 넣었어요. 내장 이 그래픽 안에. 내장 그래픽에. 네. 그래서 뭐 하드웨어 264 가속이나 H264 가속이나 H265 가속, 그 다음에 뭐 인코딩 하는 사람들을 위한 퀵싱크 같은 거. 아, 맞아요, 맞아요. 최근까지도 많많이 화제가 되고. 퀵싱크 같은 거 실제로 그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지만 퀵싱크 쓰면 인코딩이 한 2배는 빨라져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도 써본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다양한 그 동영상 가속 기능이라든가 뭐 화면 보정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GPU 가속 그 3D 가속을 제외한 GPU가 처리하는 모든 기능들은 솔직히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본질은 조금 별론데 나머지 잡다한 게 좋은 느낌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도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게임을 하지 않으면 살 필요가 없게 만들었어. 어떻게 보면 잘 만든 구도기도 네, 하네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지 않으면 굳이 그래픽카드를 살 필요가 없게 만들어 버린 거지. 왜냐하면 이걸 써도 충분하니까. 근데 이제 유일하게 하나 걸리는 게 3D 가속 성능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엔비디아, 그 인텔이 GPU를 게이밍으로만 봤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판단해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반대로 보면.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그 이후의 행동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 GPU를 나중에 이제 깨달으면서 게이밍 외에도 GPU가 이제 할 수 있는 시장이 점점 늘어나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저 이제 많이 그러면서 이제 라라비, 그 다음에 제온파이 계속 시도를 했는데 두 번째 실수를 하는 거지. 이거 어떤 X86을 가지고 승부를 본다는 거. 아, 계속 네. X86이 말고 엔비디아나 AMD가 만드는 병렬 프로세싱 구조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자꾸 X86을 쓰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도 실패하고 세 번째도 실패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